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 문제를 풀거나 독해를 할 때 있잖아.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풀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풀어. 근데 금방금방 푸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고 늦게 푸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아는데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그게 완전히 내 것이 됐느냐 내 것이 되지 않았느냐 차이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수업을 쭉 할 때 있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처음 보는 듯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계속 또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고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업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 자, 집중하시고. 수업 진행 방식은 내가 설명할 땐 말이죠. 필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명할 땐 필기하지 않고 필기하세요 할 때 필기를 하거든. 그리고 필기하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닐 때 잠깐 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너무 소심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기가 싫거나 옆에 왔는데 냄새 난다. 뭐 그런다 하더라도 있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다 서먹서먹하지만 나중에는 결석하지 않으면 입안 전체가 다 최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그래 봤거든. 34명 수업 전혀는 다 합격을 했었거든요. 네, 우리 우리 이씨 가문의 영광이야 이게. 나 너무 자랑스러워 내 자신이. 자, 내가 또 다른 어떤 그 영광을 재현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거. 난 이 욕심밖에는 없어.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문법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인데 잘 이해하시겠습니다.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 쭉 전체를 보고 나서 나중에 필기를 한다. 문장의 형식과 동사의 종류. 보통 우리 편입용에서는 문장을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1형식, 2형식, 3형식 뭐 그렇게 하는 말 들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1형식부터 잠깐 살펴보자. 1형식은 뭐라고 할까요? 주어 동사를 우리가 1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마지막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포.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S를 주어라고 했죠.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둬야 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보니까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 문장 맨 앞에 주어가 있지. 그 다음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맨 앞에 주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는 동사가 있어야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1형식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 1형식은 주어 동사인데 어떤 게 1형식일까요? 이런 게 1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나는 간다 학교에. 자, 문장을 분석해보자. I. 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왜 주어일까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지. 그래서 주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go를 뭐라고 할까? 동사라고 한다. 이유가 뭘까요? 주어 뒤에 있으면 동사가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to school은 뭘까요? 우리가 to를 전치사라고 해. 이런 말들은 암기하시겠습니다. to는 전치사. 그 다음에 school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구라고 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부사구라고 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사의 의미가 뭘까? 이 부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있어도 오케이고 없어도 오케이를 우리가 부사나 부사구라고 해. 그러니까 to school은 없어도 되는 거지. 문장 성분사, 구성사. 빼면 뭐만 남습니까? 주어 동사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1형식이라고 한다. 해석은 나는 간다 to school, 학교에. 알겠습니까? 이때 to는 말이지 어디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자. 이 형식.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를 이 형식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근데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하고 형용사 이 두 가지가 보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om is a teacher. Tom은 선생이다. 자, 문장을 분석해보자. 이게 Tom, 이거 주어. 이유 아시죠?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is, 동사지. 이유 아시죠? 주어 뒤에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뭘까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Tom은 선생이다. 어떻습니까? Tom이 누군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지. 이처럼 보충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해.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 한자를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보충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보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om is smart. 다음은 똑똑하다. 또 문장을 분석해보죠. 주어, 이게 동사, 보어야. 자, 다음은 똑똑하다. 다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어라고 한다. 근데 이때 teacher는 말이지 명사야. 이제부터 명사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n으로 표시할게. 왜냐면 영어로 명사가 나운이거든. 나운. 그래서 앞에 말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런 다음에 스마트의 품사는 형용사야. 형용사는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형용사. 알겠습니까? 여기서 벌써 봐서 알 수 있듯이 명사하고 형용사가 문장에서 보호로 쓸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볼까? 동사 중에는 말이지 비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비동사일까요? 이런 것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I 다음에 am 쓰지. you 다음에 are 쓰지. he 또는 she 또는 it 라는 말 뒤에는 is를 쓰는데 이때 am, are, is를 우리가 비동사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am, are, is 비동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비동사는 뒤에 뭐밖에 나올 수 없을까요? 무조건 보호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비동사는 뒤에 무조건 보호만 나올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자. 세 번째는 삼형식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다. 목적어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만이 목적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om likes a teacher. 탐은 좋아한다 선생을. 자, 문장을 분석해보자. 주어. 이유는 주어 맨 앞에 있으니까 likes 동사. 이거 뭘까요? 목적어 되겠습니다. 탐은 선생을 좋아한다. 왜 목적어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행했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지. 자, 탐이 좋아하는 대상이 누구냐? 선생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행했는데 그 동작의 대상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앞에서는 말이지 teacher가 보호로 쓰였지. 여기서는 지금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의미는 보호라는 것은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말이고 목적어라는 것은 주어가 동작을 행했을 때 그 대상을 목적으로 하지. 근데 이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중하시면. 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은 선생이다. 어떻습니까? 해석상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같은 사람이지. 그러면 그것은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선생을 좋아한다 해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석상 탐과 선생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점을 또한 유념할 수 있어야겠다. 오케이. 여기서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네요. 뭐냐면은 오케이.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써볼까? 어디다 쓰지? 고민되네. 형용사 있지? 형용사는 문장에서 무조건 보호로만 쓰인다. 알겠습니까? 형용사 문장에서 무조건 보호로만 쓰인다. 이 점도 같이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오자. 네 번째는 사형식이지. 주어,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석할 게 없네요. 주어, 동사, 간, 목적목. 예를 들어서 Tom gives me a book. 해석해 보겠습니다. Tom은 준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을. 그럼 Tom 이게 주어지. gives 이게 동사지. me 이것은 우리가 명사인데 뭘까요? 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Tom은 준다 나에게. 해석상 Tom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지. 그래서 목적어 되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Tom은 준다 나에게 한 권의 책을. 자,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Tom과 책 서로 다르지. 나와 책 서로 다른 거지. 역시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야